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대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공식 명칭은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인데 민주당은 통합에 중점을 둔 인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 선대위 이제 인선하면서 제일 역점을 둔 건 국민 통합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 이념적으로 뭐 중도니 보수니 진보니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그 큰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국민 통합에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셨다는 말씀 올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저희 선대위에서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경청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또 국민들의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그것들을 모으고 이후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집권해서 활동하게 될 때 반영하겠다. 네, 오늘 정치화담 야담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또 SBS 양만희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승훈 부위원장님, 이번 일단 선대위 좀 봤는데 일단 보수 진영 인사라고 칠 수 있는 윤여준 전 장관 상임총괄 선대위원장 맡았고요. 강금실 전 장관 비명계 모두 한 팀을 이뤘는데 자, 이른바 통합 인사에 공을 많이 들였다 이런 느낌이 드는군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대선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통합이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정부 때만 해도 여야로 갈라지고 또 여당이 또 갈라지고 또 어떤 한쪽 측면은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등 굉장히 국가가 분열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분열됐을 때 국민들이 받는 고통이라든가 국가 성장에 굉장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떤 악마 프레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을 벗고 이재명 후보가 정말 통합으로 가고 그 통합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겠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동원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번 민주당의 선대위 인물 구성에서 아니 이런 분이 들어왔단 말이야?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분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저는 깜짝 놀랄 만한 분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특히 이른바 보수 우파 쪽의 인사를 영입했다 해서 민주당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놓았던 인물들이 권오을 전 의원이죠. 이석연 MB 시절에 법제처장을 했던 분.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중도 보수 쪽에 상당한 이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또는 우리 우파 쪽에서 볼 때 야 정말 큰일 났다. 이분들이 저쪽으로 기어코 가는구나라는 그런 반응들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제 권오을, 이석연 이런 분들을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글쎄요, 이분들은 그 당시에 수년간 또는 십수년간이라도 얘기를 해도 좋을 만큼 이쪽 보수 진영에서 일찌감치 역할이 주어지지 않은 인물들이었다. 역할이 주어졌으면은 사실 오라고 해도 안 갔겠죠. 예, 그리고 또 뭡니까?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죠. 이재명의 89% 거의 90%로 당내 경선을 통과를 해서 어느 때보다도 오히려 3년 반 전보다도 집권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조금만 땡기면은 올 수 있는 인물들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민주당에서 상당 부분 공을 들이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게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텐데요. 따라서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내놓은 판흔들기용 이 보수 진영의 인물들을 몇 분 모셔왔다라는 것은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그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양만희 논설위원, 오늘 선대위 발대식에서 좀 깜짝 놀랄 만한 인사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어떤 분들이 거론됩니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는 없고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발표된 것이 거의 인선이 전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11쪽짜리 이를 출력해서 봤는데요. 요즘 말로
와우 포인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 중에서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 경북 칠곡 출신인데요. 이 부분이 좀 눈에 띄고 이 총괄 선대위원장이 있고 공동 선대위원장이 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이 7명인데 이 중에는 이제 윤여준, 강금실, 정은경,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네. 이게 외부 인사인데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보수 진보를 좀 오간 그런 인사여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비슷한 느낌이고 강금실 전 장관도 노무현 정부의 첫 여성 법무장관이었기 때문에 친노 세력을 안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재명 후보의 후원 회장을 이미 지낸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의 경우에 당시 활약상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면이 있지 않은가 싶고요. 내부적으로 보면은 김부겸, 김경수, 우상호, 김영춘, 김두관, 박용진 이런 비명계 인사들을 끌어안았다라고 하는 점은 통합 행보는 분명한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부정적인 효과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인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제 선대위에서는 상임직위가 중요합니다. 늘 나와서 일을 하시는 그렇죠. 분들인데요. 총괄 선대위원장이 윤여준, 박찬대, 네. 그다음에 공동 선대위원장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에 2명, 윤여준 전 장관 1명 이렇게 구도가 되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어떤 시너지를 내느냐 하는 것이 선대위의 어떤 향배 성공 여부와 관련돼서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승훈 부위원장 일단 선대위 발대식하고 첫 일정을 뭐로 잡느냐도 굉장히 주목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직장인들과 간담회를 첫 일정으로 잡았더군요. 그렇습니다. 뭐 20대, 30대, 40대 젊은이들이 참 어렵잖아요. 일단 뭐 결혼을 안 하는 것, 또 출산을 안 하는 것, 또 주거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을 청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 어려운 경제 현상에서 청년들이 겪었을 좀 고민들 이런 것들을 경청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꼭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층, 노년층까지 여러 계층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도 하나씩 좀 보여주면서 자신의 정책과 비전,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나씩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김동원 대변인. 네. 일단 이재명 후보는 또 포스코 제철소 방문을 추진 중이라는 그렇습니다. 보도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후보 되고 나서 현충원 참배할 때 이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 묘역을 참배해서 그렇죠.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박태준 회장이야말로 사실은 DJP 연합 그러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과 이 김종필 전 총리의 DJP 연합을 일궈낸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포스코를 간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로 읽히나요? 이재명 후보의 포스코 방문은 사실 다목적 포석이었다라는 그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 또 한 가지는 통합, 하나는 TK의 판 흔들기 이 세 가지 종류로 짤막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경제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은 현재 반도체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그런 효자 종목이지만 이전에는 철강과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포스코 신화 영일만을 일깨웠던 포스코 신화는 두고두고 대한민국 경제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바로 포스코 신화의 주역이 뭐니 해도 박태준 이 당시의 회장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뒤에 정치판으로 가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DJP 연합의 숨은 주역이었죠. 네. 그래서 꽤 아주 묵직한 역할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통합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은 뭡니까? 경북의 핵심 경제 현장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TK의 대구와 더불어 대구, 포항, 울산 이것이 바로 이 TK의 핵심 세력이기 때문에 바로 TK 판을 흔드는 그리고 본인도 또한 TK 출신이죠.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TK 지역에서 20%를 넘는 득표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부의 어떤 그 지난 4년 전의 대선에 이어서 25% 이상 30%까지 득표율을 지금 예상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경제와 통합, TK 지역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노린 다목적 포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